주의, 문제 제기자, 의심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유형이 단 한 사람이에요. 네, 6유형을 굉장히 바라보는 되게 다각도의 이 다각도의 어떤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충성가는 그 조직 안에서 충성을 굉장히 이렇게 조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일찍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라는 어떤 그 제도 안에서 저는 누구에게 충성을 했을까요? 그렇죠. 남편과 시댁에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편찮으셨을 때 말 그대로 저는 며느리 셋 중에 막내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병간호를 제가 하러 가요. 네, 그래 대단하다,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왠지 내가 자식으로서 해야 할 것 같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의무와 책임감이 강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묵묵하게 그 일을 계속 수행합니다. 그런데 내 안전이 보장되고 6번 유형도 인정여부가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타인의 나의 어떤 측근에게는 발휘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볼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헌신적이고 충실하다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보면 6번 유형은 자기의 실수로 뭔가 프로젝트가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책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서 쓰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풍을 가본다고 해요. 소풍을 가면 비가 오면 어떡하지? 가는 길에 사고 나면 어떡하지? 네. 6번 유형들은 생각이 많고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최악의 그런 시나리오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6번 유형 안에서 나의 어떤 실수로 내가 뭔가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망가질까봐 대비책을 진짜 많이 세우는데 그 대비책을 써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친한 친구와 이제 여행을 가려고 여행 갈 준비를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번 어디로 갈 건데 뭐 할 건데 하고 바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6번은 예약은 어디로 해야 되지? 가는 길이 막히면 어디로 가지? 말 그대로 내가 가는 길을 스트레이트 하나만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개를 다 알아봤는데 그날 날씨도 좋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럼 대비책이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6번을 굉장히 좀 답답하게 보는 경향들도 있더라. 하지만 그런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일이 생겼을 때는 6번이 굉장히 덤덤하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6번의 특징이 강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 그대로 충직하고 이제 헌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내가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완벽은 우리가 1번 유형의 완벽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번은 반드시 그게 옳아야 틀리면 틀린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게 이제 1번 유형이라고 한다면 6번은 틀린 결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해가 올까봐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벽하려고 해요. 말 그대로 그 대비책을 위에서 완벽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조직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혼자보다는 누군가한테 기대서 같이 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직하고 공평한 부분은 원칙과 규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변화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막 반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좀 적응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또 좀 바뀌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또 이 안정감을 다시 찾기 위한 두려움이 더 올라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스트롱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따뜻하고 보살피는 이 특징을 좀 살펴보면 친구들 중에서 우리 지금은 저도 이제 술을 먹지 않지만 어렸을 때 술을 먹고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잘 가고 도착하면 연락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잘 가고 도착하면 연락하시나요? 그냥 지금 만나고 헤어지면 그냥 또 다음에 또 만나거나 연락을 그냥 가자마자 하지 않잖아요.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보호하려는 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착하면 연락해 라고 하고 기다려요. 네, 그래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락 온 걸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인데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네, 6번 유형의 그런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들 또한 이제 이 따뜻하고 보살핌의 어떤 영역인데 여기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2번 유형도 많이 친절하잖아요. 6번 유형도 친절한데 2번과 6번의 이 친절함의 이 기준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서 다가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런 친절함이 배어져 있는 분들이 2번 유형의 어떤 따뜻하고 베푸는 모습들일 텐데 6번 유형은 말 그대로 내가 안전한 사람일 때 내 주변 친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번 유형의 따뜻하고 보살피는 부분이랑 2번 유형과의 어떤 그런 비교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의 친절함은 내 안전한 울타리를 치기 위한 친절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벨롭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6번이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들고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거 이 핸드폰 배터리 떨어져서 안 나가면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제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레이더를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의식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안에서 그 걱정과 근심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6번 분 인터뷰를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절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세요. 가면 생각을 안 할까요? 네, 거기 가서 머리 밀어도 생각은 계속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생각을 멈추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수님이 이제 저희 수업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현존하라 이렇게 이야기 계속 해주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이기도 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불안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이직을 하려고 했던 분 있잖아요. 이직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이직을 했어요. 근데 이직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직서 냈는데 이거 잘한 걸까? 거기 가서도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그냥 물을까? 그냥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또 적응 못하면 나 불안한데? 입에 안전과 불안이라는 말을 달고 사시는 분들 좀 잘 유의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의 현장이랑 이제 코칭 안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중에서 양육자분들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울리는 친구들이 약간 조금 저 친구랑 안 어울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언어가 6번이에요. 그러면 이미 내 아들을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그 아이와 어울려서 나타날 결과를 시나리오를 1, 2, 3, 4 뭐 여러 개 무한대로 계속 생성하세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서 그 내 아들은 이미 어울리면 안 되는 아이의 최악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의심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의심을 감정으로 살려서 탐정사 자격증을 따신 분도 계세요. 의심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제가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취득을 하게 됐었는데 이것 또한 이거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다른 걸 또 챙겨서 또 해보면 안 되면 어떡하지? 요즘 말로 교육 쇼핑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6번은 자기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 의심과 비판적인 이런 모습들이 좀 디벨롭 포인트가 되는데 경직과 방어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불건강할 때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6번은 새로운 공간에 가면 앞에 나서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뒤에 가서 분위기를 먼저 어떻게 해요? 살핍니다. 네,
저 오늘 자리 어디 앉아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맨 뒤에 눈에 띄지 않게 앉아있었어요. 네, 말 그대로 내가 좀 편해질 때까지는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 몸이 얼어붙는 건 누구에게나 있지만 6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한 사람이 있을 때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공포 대항형이랑 공포 수능형이 있는데요. 이 6번 유형이 굉장히 불건강할 때 굉장히 방어적이고 동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아집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 건강한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의 상황을 나보다 강한 존재에게 공포 수능형으로 나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공포 수능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8번처럼 더 강하게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이 6번 같지 않은데 하는 모습으로 공포 대항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6번 유형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6번 유형의 불안은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앨 수 없어요. 네. 불안을 안고 움직여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6번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를 기반해서 긍정적인 사고 훈련과 자기 단련이 되게 필요한데, 여러분들 저는 지금 말을 잘하고 있나요? 네. 제가 강사로 훈련을 할 때 안녕하세요만 500번을 연습을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떨려서 안녕하세요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강의 시험을 했었을 때 이렇게 교탁을 붙잡고 주저앉았던 기억이 나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내가 준비한 대본으로만 강의 시험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무작위로 나오면 그 PPT를 이제 시험해야 되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그걸 다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머리가 하얗게 이제 다 했지만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교탁을 붙잡고 주저앉았는데, 그때 저를 보셨던 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놀라시죠. 말을 저렇게 잘하는데 그때도 말은 했지만 염소 소리가 났다는. 그래서 지금 6번 유형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사람, 그리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믿을만하다는 소리를 굉장히 잘 듣는 사람. 6번 유형이 건강할 때는 이런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 이런 6번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건강한 6번 유형으로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혹여라도 불건강한 6번 유형들을 만나게 되신다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움직여보는 건 어때요? 네, 움직이고 싶은데 옆에서 그 조력자, 기댈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6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당한 칭찬을 해주면서 6번이 건강해질 수 있으면 그 모습들로 조직도 그리고 또 이 세상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을만한 사람 6번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상으로 저는 6번 유형을 설명한 최선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